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드디어 갓벨리에서 있었던 가프와 로저의 비밀 약속과 해외 커뮤니티에서 떠돌고 있는 원피스 1161화 최신 메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혁명군 수장의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지금, 지백, 로저, 가프의 전설적인 3파전의 진실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많은 원피스 팬들은 왜 갓벨리 사건이 룩스 디지백이 해적과 해군의 연합에 패배하는 것으로 끝났는지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왜 로저와 지백은 갓벨리의 사람을 구하러 갔다가 서로 싸우게 되었을까요? 가프는 룩스에게 관심도 없고 오직 로저와 싸우고 싶어 했다는 점에서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가족을 구하러 온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 동맹을 맺을 수 있었을까요? 룩스가 민간인을 학살했기 때문일까요? 현재 밝혀지는 상황상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보이죠. 작은 섬에 소수의 주민만이 있었고 그마저도 천룡인에게 거의 다 죽임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가프와 로저가 힘을 합쳐 천룡인을 구하기 위해 룩스를 물리쳤다는 것은 더욱 말이 안 됩니다. 수많은 아니다가 떠오르는데요. 갈등도 없고 원한도 없고 공동의 목표도 없지만 공동의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센고쿠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그렇게 처절하게 싸웠을까요? 우리는 과거 갓벨리 싸움의 모든 진실은 센고쿠의 기억에 의존하였습니다. 센고쿠가 무조건 공정한 발언을 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는 해군 소속이자 왜곡과 비방을 일삼는 세계정부 휘하에 있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센고쿠도 왜곡된 정보를 학습받았을 확률도 높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천룡인들이 섬 주민들을 해치는 사건을 벌인 뒤 모든 죄를 룩스에게 뒤집어 쓰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 해군의 위상을 높이고 해적들의 시선을 돌려 배후에 있는 세계 정부를 잊게 하려고 가프와 로저가 그를 물리쳤다는 이야기를 꾸며낸 것이죠. 샤키를 구한 것은 로저 해적단이었고 샤키를 납치한 배신자는 룩스 해적단 소속이었습니다. 세계 정부는 이것이 여자를 둘러싼 싸움인 것처럼 왜곡하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참 볼품없게 보이잖아요. 이 이야기 속에서 로저의 적단은 영웅, 룩스의 적단은 악당이 됩니다. 해군은 나중에 나타나 갓벨리의 주민을 구하고 사악한 해적 룩스 디지백을 물리치는데 힘을 합쳤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정부다운 교묘한 미화와 비방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믿으셨나요? 지금부터는 이번 갓벨리 사건의 사기극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갓벨리 사건에서 펼쳐질 장편 드라마에 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첫 번째 요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 듣고 본 모든 것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가프는 로저와 힘을 합쳐 역사상 가장 사악하고 위험한 해적으로 알려진 룩스 디지백을 물리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전투의 원인에 대한 세부 사항을 알게 된 후 이 정보는 당시 인물들의 성격, 동기, 관계와 모순되어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최근 회상 장면을 보면 룩스 디지백은 우리가 들어왔던 것처럼 극도로 사악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세계 정복의 야망은 있었지만 그에게는 충성심, 용기, 사랑과 같은 고귀한 가치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과격한 로저와 비슷한 느낌이었죠. 게다가 지백은 친구, 특히 하랄드를 좋아했고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만약 그가 친구를 이용하려 했다면 자신의 모든 목표를 털어놓는 대신 온갖 계략을 사용하여 뒤통수를 쳤을 것입니다. 카이도가 하랄드를 힘으로 설득하자고 제안했을 때 록스는 즉시 거절하며 카이도의 얼굴을 걷어차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그가 동료를 가르치려는 가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방식일 뿐입니다. 그리고 록스가 홀로 성지에 침입해 이모에게 도전한 것은 그의 용기를 증명합니다. 그 누구도 꼬치방에 혼자서 들어가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고 역사에도 없었죠. 또한 갓벨리에 도착하자마자 동료들에게는 각자 필요한 것을 찾으라고 하고 자신은 홀로 가족을 구하러 갔습니다. 이는 록스가 심지어 동료애와 가족애까지 충만한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성격으로 볼 때 록스가 갓벨리에 온 것은 이기적이거나 사악한 이유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가족, 아내와 자식을 잔인한 천룡인으로부터 구출하려는 단 하나의 목표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록스가 센고쿠의 말처럼 극악무도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로저와 가프가 그와 싸워야 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로저와 가프의 동맹의 비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로저는 록스와 그렇게 나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서로를 좋아하지 않았을 뿐 마치 초반의 루키와 키드의 관계와 같았습니다. 로저가 샤키의 납치 소식을 듣고 록스를 죽이겠다고 분노한 것은 록스에게 원한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치노스 섬에서 샤키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는 록스의 힘과 능력에 대한 믿음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로저와 록스 사이에 갓벨리에서 생사를 건 싸움을 벌일 만한 깊은 원한은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진짜 공동의 적은 철룡인이었습니다. 록스는 아내와 자식을, 로저는 샤키를 구하려 했습니다. 서로를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굳이 시간을 낭비하며 서로 싸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프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가프는 휴가 중이었고 록스 디지백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록스의 적단이 갓벨리로 향한다는 정보에 그는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가프의 입장에서 철룡인들이 모두 사라진다면 오히려 더 기뻐했을 것입니다. 오다 작가는 이전 챕터에서 지백의 입을 통해 가프는 철룡인을 매우 싫어한다고 언급하며 가프가 갓벨리에 온 것은 록스를 막거나 철룡인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로저와 싸우기 위함이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장부터 로저는 어딨냐는 이야기만 하고 있었죠. 따라서 록스가 너무 사악해서 로저와 가프가 동맹을 맺어야 했다는 이야기는 새 인물 누구의 성격이나 동기와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해적을 깎아내리고 악행을 저지르기 위해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집단의 이야기를 믿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센고쿠의 정보는 신뢰성이 부족합니다. 그는 전 해군 원수로서 세계 정부와 그들의 정의 이념에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해군을 정의의 수호자로, 철룡인을 최고 권력의 상징으로 유지하려는 의무감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록스를 악으로, 가프를 영웅으로 묘사하는 것은 해군을 찬양하고 철룡인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프로파간다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센고쿠가 갓벨리에 있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해군 병사들의 보고서에 근거한 간접적인 정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카이도마저 보물상자의 개수를 잘못 기억했는데 현장에 없었던 센고쿠가 갓벨리의 상황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의 이야기는 구체적인 세부 사항 없이 마치 해군의 선전을 위해 단순화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가프의 침묵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갓벨리 사건의 주인공 중 한 명인 가프는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해군의 영웅이라는 칭호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지도 로저와의 협력을 확인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이 침묵은 가프가 진실을 알고 있으며 그 파장을 우려해 입을 다물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철룡인을 혐오하지만 해군으로 남아야 하는 그의 내적 갈등처럼 갓벨리의 진실은 그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고통스러운 기억일 수 있습니다. 그의 침묵은 공식적인 이야기가 거짓이라는 강력한 단서입니다. 원피스에서 반복되는 주제는 해적이나 해군이 아닌 철룡인과 그 정점에 있는 이무가 진짜 악이라는 것입니다. 갓벨리 회상이 엘바프 편 중간에 길게 펼쳐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뎅의 회상이 와노쿠니의 최종 보스로 카이도를 설정했듯이 쿠마의 회상이 에그헤드의 최종 보스로 세턴성을 설정했듯이 갓벨리 회상은 엘바프의 최종 보스로 이무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무는 항상 그랬듯이 만약 엘바프에서 니코로빈과 사우로가 공백의 100년에 대한 결정적인 진실을 밝혀내고 그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급박한 위기가 닥친다면 이무는 더 이상 대리 전쟁 같은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과거 오하라에 그랬던 것처럼 혹은 그보다 더 강력하고 정밀한 방식으로 직접적인 개입을 명령할 것입니다. 이는 신의 기사단이나 심지어 오로성이 직접 이끄는 오하라의 도서관과 관련 인물들만을 목표로 하는 초정밀 버스터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의 목적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실이라는 바이러스가 세상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들의 댓글, 특히 놀라울 정도로 날카로운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실 수 있는지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멋진 댓글들을 기대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한다고요.